경기도 안양의 한 해장국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2세 정미와 할머니가 40년간 운영해온 가게를 하루아침에 팔아버린 충격적인 이유가 화제인데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며느리가 보인 믿을 수 없는 행동과 가게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용서, 그리고 재생에 관한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2세의 정미와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40년 동안 해장국집을 운영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죠. 남편 박진수 할아버지와 함께 일궈온 진순의 해장국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육수가 제대로 우러났네. 박진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큰 솥에서 끓고 있는 사골 국물을 젓가락으로 떠서 맛을 보며 흐뭇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는 진짜 장인이었죠. 사골을 12시간 동안 우려내는 비법은 오직 그만 알고 있었어요. 물의 양부터 시작해서 불의 색이, 심지어 언제 뼈를 건져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미와 할머니는 남편이 만든 육수로 해장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을 맡았어요. 부부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완벽한 조화를 이뤘죠. 단골 손님들은 사장님 부부가 계셔야 맛이 제대로 나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아들 박영석이 사업에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45살의 박영석은 며느리 송지연과 함께 부모님의 가게 일을 도우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송지연은 38살로 SNS 쇼핑몰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사업 수완이 있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정미와 할머니 눈에는 며느리가 조금 허영심이 강해 보였습니다. 항상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손님들 앞에서도 화장을 고치며 셀카를 찍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엄마, 요즘 세상이 달라졌어요. SNS 마케팅도 해야 하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려야 손님들이 와요. 송지연은 늘 이렇게 말하며 가게 안에서 음식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인 제희와 나연이가 있어서 정미와 할머니는 참고 살았어요. 중학교 1학년인 제희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였고 초등학교 2학년인 나연이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거든요. 특히 나연이는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달려와서 할머니, 오늘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작은 손으로 휴지통을 비우거나 물컵을 정리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어요. 박진수 할아버지가 새벽에 육수를 끓이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거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정미와 할머니가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환자분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의사의 말에 정미와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 준비가 한창일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지연이 갑자기 죄송한데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해요. 이미 약속한 지 오래됐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시아버지의 장례식보다 친구 결혼식이 더 중요하다는 듯이요. 지연아,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는 거니? 정미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송지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돌아가신 분보다 살아있는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친구들한테 민폐 끼칠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미와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40년을 함께 살며 가게를 일궈온 남편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니
도대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미와 할머니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특히 그 비밀스러운 육수 비법은 오직 박진수 할아버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우리가 가게를 맡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박영석이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정미와 할머니는 조금이나마 안도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 가게가 문을 닫지는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송지연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SNS 마케팅 경험이 있으니까 가게 홍보도 열심히 할게요. 요즘은 온라인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정미와 할머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편의 육수 비법 없이 과연 예전 맛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박진수 할아버지는 생전에 이 맛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야. 수십 년 경험이 쌓여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일주일 후 정미와 할머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를 완전히 아들 부부에게 맡기고 자신은 은퇴하기로 한 거예요.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며 적응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석아, 이제 가게는 너희들이 완전히 맡아서 해라. 나는 손주들이나 돌보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정미와 할머니의 말에 박영석과 송지연은 기뻐했어요. 특히 송지연은 드디어 제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써볼 수 있겠네요 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박영석은 아버지가 남긴 메모를 보며 열심히 육수를 끓였고 송지연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가게 사진을 올리며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정미와 할머니는 매주 장부를 확인하며 수익 보고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단골 손님들이 요즘 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라며 아쉬워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미와 할머니가 몰래 가게에 들러 국물을 맛보니 확실히 남편이 끓였던 그 깊고 진한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석아, 육수가 좀 연한 것 같은데? 정미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박영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아버지 메모대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연구해 볼게요. 더 큰 문제는 손주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처럼 밝고 활발하던 재희와 나연이가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나연이는 학교가 끝나도 가게에 오지 않고 집에서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나연아, 왜 요즘 할머니 가게에 안 와? 예전에는 매일 왔잖아. 정미와 할머니가 물어보자 나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가게에서 자꾸 화를 내요. 아빠한테도 손님들한테도. 무서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미와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가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커졌어요. 그래서 며칠 후 몰래 가게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쯤 가게에 도착한 정미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이 시간이면 손님들로 북적여야 하는데 가게 안에는 겨우 2~3명의 손님만 앉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송지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산대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쇼핑몰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물을 달라고 해도 대충 네, 잠깐만요라고 하면서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손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박영석이 주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송지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아, 알겠어요. 제가 쇼핑몰 관리도 해야 하고 가게 일도 해야 하니까 바쁘다고요. 정미와 할머니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가게를 나왔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40년 동안 정성껏 갖고 온 가게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미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가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들 부부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받은 매출 보고서를 보고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월 대비 매출이 무려 30%나 떨어진 거예요. 송지연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다른 식당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라고 둘러댔지만 정미와 할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영서가 장부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정미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박영석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부는 지연이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미와 할머니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장부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매일매일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확인할 수 없다니 답답했어요. 결국 정미와 할머니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아들 부부가 아직 오기 전에 가게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장부는 계산대 서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정미와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매출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데 지출 항목이 이상했거든요. 사업자재 구입비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가게에서 그런 고급 재료를 쓸 리가 없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마케팅 비용이라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이나 되는 금액이었죠. SNS 광고비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미와 할머니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금액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정미와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영수증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사업 자재라고 적힌 영수증들을 자세히 보니 전부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 옷 등을 산 것들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감히. 정미와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송지연이 가게 돈을 개인 쇼핑에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말이죠. 마케팅 비용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는 송지연의 개인 쇼핑몰 광고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돈으로 자신의 사업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정미와 할머니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서가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지연이도 데리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가게 장사 준비 중인데. 됐으니까 지금 당장 와. 할 말이 있어. 1시간 후 박영석과 송지연이 집에 도착했어요. 정미와 할머니는 복사해온 장부와 영수증들을 식탁에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정미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송지연은 처음에는 태연한 척했어요. 어머니, 그게 뭔데요? 가게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내 개인 쇼핑몰 광고비로 쓴 게 뭐냐고 묻는 거야. 그제서야 송지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박영석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그게 지연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박영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미와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스트레스? 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런데 그걸 이유로 가게 돈을 훔쳐 쓴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송지연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훔쳐 쓴 게 아니라 투자한 거예요. 제 쇼핑몰이 잘 되면 가게에도 도움이 될 텐데. 투자라고? 내 허락도 받지 않고 가게 돈을 뺏어 쓴 게 투자야? 결국 그날 밤 정미와 할머니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4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온 가게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미와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가게를 맡긴 걸까? 후회와 분노가 교차하며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새벽 5시 평소 습관대로 일어난 정미와 할머니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가게를 팔아버리자. 4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혼자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 미리 알리면 분명히 말릴게 뻔했어요. 특히 송지연은 어머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며 온갖 핑계를 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미와 할머니는 조용히 혼자 진행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30년 넘게 알고 지낸 부동산 중개업소 김 사장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예요, 정미화. 가게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어머, 사장님. 갑자기 웬 가게 매각이세요?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드시죠? 김 사장은 정미와 할머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해장국집 매물 찾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아요.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사실 진순의 해장국의 입지는 정말 좋았어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오피스텔과 원룸들이 많아서 항상 수요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40년 동안 쌓아온 단골 고객층도 있었고요. 일주일 후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맛있는 아침 프랜차이즈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조건도 나쁘지 않고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정미와 할머니는 그 프랜차이즈 본부 직원들을 만났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 직원이 저희가 이 지역을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자리네요. 권리금 포함해서 2억 5천만 원 어떠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이었어요. 정미와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 투자한 돈이 3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40년 만에 정말 많이 불어난 거죠.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정미와 할머니는 신중하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게 명의가 아직 남편 박진수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상속 절차를 거쳐야 매각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변호사님, 상속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정미와 할머니가 법무사무소에서 물어보자 변호사는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면 일주일 정도면 끝나요.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했어요. 다행히 박영석은 상속 포기 각서에 순순히 서명했어요. 어머니가 가게를 물려받으시는 게 맞죠. 저는 이해 없습니다. 하지만 송지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혹시 가게를 파실 생각이신 건 아니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 팔 생각이야.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정미와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송지연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정미와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내가 한 짓을 보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2주일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정미와 할머니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정미와 할머니는 아들 부부를 불러서 최종 통보했습니다. 내일부터 가게는 새 주인이 운영해. 너희들은 더 이상 거기서 일할 수 없어. 박영석은 어머니, 그래도 미리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항의했지만 정미와 할머니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상해? 내 마누라가 나랑 상의한 적이 언제 있었니? 가게 돈 뺏었을 때 나한테 물어봤더냐? 송지연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라고 말하려 했지만 정미와 할머니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 끝이야. 내 결정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가게를 매각한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40년 넘게 운영하던 진순의 해장국이 문을 닫는다니 정말 아쉽네요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정미와 할머니는 이미 결정한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송지연이었어요. 가게에서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큰 사고가 터진 거였습니다. 송지연이 운영하던 SNS 쇼핑몰에서 고객들과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배송이 너무 늦다고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 송지연이 요즘 힘든 상황이라 이해해달라고 답했는데 그 고객이 그럼 장사를 접지 그래요? 라고 댓글을 달았대요. 그러자 송지연이 참지 못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욕설을 쏟아낸 거였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고객이 뭐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장사하는 게 어디야? 송지연의 화난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실시간으로 퍼졌어요. 더 큰 문제는 그 영상에서 송지연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거였습니다. 낮 2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있는 모습까지 찍혔거든요. 고객 응대하기 싫으면 술이나 마시자라는 말까지 했으니 완전히 폭탄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달렸고요. 이런 사업자한테 물건 사면 안 되겠다. 완전 불친절의 끝판왕이네. 술 취해서 고객한테 욕하는 사장 처음 본다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결국 송지연의 쇼핑몰은 불매운동에 휘말렸습니다. 기존 단골 고객들까지 등을 돌렸고 새로운 주문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한 달 만에 매출이 90% 이상 떨어진 거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송지연이 박영석에게 울먹이며 말했지만 박영석도 마땅한 해답이 없었어요. 가게는 이미 팔렸고 쇼핑몰 사업도 망했으니 당장 수입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대리운전이라도 해야겠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45살의 박영석이 대리운전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송지연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어요. SNS에 올라오는 악플들을 보면서 우울증까지 생겼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라는 말까지 하니까 박영석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가정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없어서 제희와 나연이는 모든 학원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특히 제희는 수학 특목반에 다니고 있었는데 한 달에 30만 원짜리 수업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안 다녀도 돼요? 제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송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미안해, 제희야. 엄마가 사업을 망쳐서. 조금만 참아라. 나연이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왜 맨날 울어요? 아빠는 왜 늦게 와요? 라고 물으면서도 답답해했습니다. 결국 박영석 가족은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어요. 월세 70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월세 30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한 거죠. 방 2개짜리 집에서 방 1개짜리로 줄어드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공간도 제대로 없었어요. 아빠, 책상은 어디에 놔요? 제이가 물어보자 박영석은 미안한 마음에 일단 거실 식탁에서 공부하자.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책상 사줄게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지연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아직도 SNS에 올라오는 자신에 대한 악플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상처받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나연이가 말해도 라면이나 끓여 먹으라고 대충 넘어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7살짜리 아이가 컵라면을 끓여 먹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박영석은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아내의 한숨소리와 아이들의 낙담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어요. 제희는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워졌고 나연이는 예전처럼 밝게 웃지 못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언제 와요? 라고 자꾸 물어보는 나연이를 보면서 박영석은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졌어요. 정미와 할머니는 가게를 판 후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들 가족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먼저 연락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나연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연이가 달려와서 정미와 할머니의 다리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옷도 예전보다 허름해 보였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요. 나연아, 엄마는? 정미와 할머니가 물어보자 나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엄마는 집에서 계속 울어요. 아빠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제이 오빠는 학원 못 간다고 속상해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미와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미웠어도 손주들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우리 언제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나연이의 순진한 질문에 정미와 할머니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와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나연이의 야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제희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학원도 못 다니고 있다니 공부에 뒤처지면 어떡하지? 며칠 후 정미와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손주들만큼은 도와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아들 부부와는 상관없이 아이들 교육만큼은 할머니가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다음 날 아침 정미와 할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교육 신탁 상품이 있나요? 은행 직원은 네, 손주 교육비 전용 상품이 있어요.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시면 나중에 교육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정미와 할머니는 가게 매각 대금 중에서 5천만 원을 교육 신탁에 넣었습니다. 제희와 나연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매월 100만 원씩 나와서 학원비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법적 절차도 밟았어요. 손주 교육비는 부모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해주세요. 오직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정미와 할머니는 제이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서 나온 제이를 보니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어깨가 축 처져 있었거든요. 제희야. 정미와 할머니가 부르자 제이는 깜짝 놀라며 뛰어왔어요.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할머니가 너희들 학원 다시 보내주려고 왔어. 그리고 용돈도 줄 거야. 제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에요? 수학 학원 다시 다닐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다녀라. 할머니가 다 해줄게. 정미와 할머니는 제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정미와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아침에 데리러 가서 함께 점심 먹고 서점에서 책도 사주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였죠. 첫 번째 토요일 제희와 나연이는 정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우리 뭐 먹을까요? 나연이가 활짝 웃으며 물어보자 정미와 할머니는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자라고 답했습니다. 피자와 치킨을 시켜서 배불리 먹은 후 서점에 갔어요. 제희는 수학 문제집을, 나연이는 동화책을 골랐습니다. 할머니, 이 책들 다 사주실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다 사줄게. 대신 열심히 읽어야 해. 아이들은 정말 오랜만에 원하는 책들을 실컷 골랐어요. 제희는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라고 했지만 정미와 할머니는 비밀 아니야. 당당하게 할머니가 사준 거라고 말해도 되라고 답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랑 화해 안 하실 거예요? 글쎄, 할머니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희들은 할머니가 계속 돌봐줄 거야. 나연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매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매주 토요일은 할머니와 너희들만의 시간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했어요.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원하는 책도 사고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게 얼마나 좋았는지 계속 얘기했거든요. 할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는 뭐 할까요? 제이가 물어보자 정미와 할머니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집 앞에 내려주면서 정미와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비록 아들 부부와는 서먹한 사이가 되었지만 손주들만큼은 제대로 돌봐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미와 할머니가 손주들과 매주 시간을 보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 박영석이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리운전을 마치고 온 모습인지 피곤해 보였지만 꼭 할 말이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박영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미와 할머니는 아들을 거실로 들어오게 했어요. 차 한 잔을 내어주면서도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박영석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지연이를 제대로 못 말렸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정미와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아들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정말 막막해요. 대리운전으로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집세하고 생활비 내면 아이들 교육비는 꿈도 못 꿔요. 박영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이들 학원비를 대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면서도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미와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니?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움 없이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박영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미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송지연이었거든요. 지연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아직도 자기 잘못인 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박영석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연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SNS 사건 이후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은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미와 할머니는 약간 놀랐어요. 그 허영심 강하던 송지연이 마트에서 일한다니 정말 많이 달라진 모양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오후 2시까지 일해요. 화장도 안 하고 예전처럼 명품 가방도 안 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박영석의 말을 들으면서 정미와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줘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건이 있어. 정미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는 내가 계속 낼 테니까 너희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거나 돈을 함부로 쓰지 마라. 네, 어머니.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연이도 직접 나한테 사과해야 해. 진심으로 말이야. 박영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지연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영석과 함께 온 송지연의 모습을 본 정미와 할머니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옷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송지연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시아버지 장례식 때도 가게 돈 쓸 때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미와 할머니는 송지연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예전처럼 건방진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일한다고? 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했어요. 다른 분들이 저보고 성실하다고 칭찬해 주시기도 해요. 송지연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겸손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미와 할머니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다시는 예전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네, 어머니. 이제는 아이들이 제일 중요해요. 재희와 나연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정미와 할머니는 오랜만에 아들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제희와 나연이는 할머니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니 정말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다시 자주 볼 수 있어요? 나연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매주 토요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 제희도 할머니 정말 좋아요. 가족이 다 같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라고 말했습니다. 송지연은 아이들 반찬을 챙겨주면서 어머니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배워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 시간 날 때 가르쳐 줄게. 아이들 밥은 엄마가 잘 챙겨줘야지. 그날 밤 헤어질 때 정미와 할머니는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나고 정미와 할머니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볼까? 아이들은 물론이고 박영석과 송지연도 깜짝 놀랐어요.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요? 나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너희는 신나게 놀 생각만 해라. 정미와 할머니는 강원도의 작은 펜션을 예약했어요. 1박 2일 일정으로 온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산도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았거든요. 출발하는 날 아침 모든 가족이 정미와 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박영석이 렌터카를 빌려왔고 송지연은 김밥과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제희와 나연이는 여행 가방을 들고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바다에서 조개도 잡을 수 있어요? 나연이가 차에 타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조개도 잡고 물놀이도 하고 다 해보자. 차 안에서 아이들은 계속 제잘거렸어요. 오빠, 우리 모래성 만들어보자. 할머니, 바닷물은 짜다며? 그 같은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정미와 할머니는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펜션에 도착하니 정말 경치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로는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와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곳 잡으셨네요. 박영석이 짐을 내리며 말했어요. 가끔은 이렇게 훌훌 털고 나와야 해. 일상에서 벗어나서 마음도 정리하고. 첫날 오후에는 해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제희는 파도와 싸우느라 바빴고 나연이는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모으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송지연은 아이들 뒤를 쫓아다니며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지연아, 너도 같이 놀아라. 애들만 놀게 하지 말고. 정미와 할머니가 말하자 송지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어른도 가끔은 동심으로 돌아가야 해. 결국 송지연도 아이들과 함께 모래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놀게 되었습니다. 정미와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펜션 앞마당에서 바비큐를 준비했습니다. 박영석이 고기를 굽고 송지연이 야채를 준비하고 아이들은 테이블을 세팅했어요. 정미와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가족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고기 다 구워졌어요. 제이가 접시에 고기를 담아 가져다 드렸어요. 우리 제이가 참 잘한다. 나연이도 와서 같이 먹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 학교 얘기, 송지연의 마트 일 얘기, 박영석의 대리운전 에피소드까지 모든 게 재미있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는 펜션 앞마당에 모닥불을 피웠어요. 펜션 사장이 장작과 라이터를 빌려줘서 가능한 일이었죠. 아이들은 모닥불을 보면서 신기해했고 어른들은 불멍을 하며 차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해주세요. 제이가 모닥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미와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40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항상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셨지.
할아버지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나연이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하셨어. 여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야라고 늘 말씀하셨지. 정미와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편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뭉클해졌거든요. 어머니, 송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시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해요. 장례식 때 그런 말 했던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지. 박영석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가게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라고 중얼거렸어요. 모닥불 앞에서 가족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들이 오갔어요. 아이들도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소중한 시간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가족이 함께 해변을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에서 정미와 할머니는 마음속 깊이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송지연이 할머니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도와주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미와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가족은 무조건이 아니구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용서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가게를 팔고 아들 가족과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걸 말이죠. 펜션에서의 이틀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모든 가족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정미와 할머니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